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왔습니다만 먹거리 물가가 또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 10가지 중 3개가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대표적인 먹거리 물가 지표인 외식 물가 상승률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 먹거리 구성 품목 10개 중 3개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10%를 웃돌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늘 얘기했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체감 물가는 높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떤 품목들이 좀 문제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CPI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 예. 이게 드디어 이제 4% 밑으로 떨어져서 3.7%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때 거의 7% 가까이 오르던 데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하는 2%에 성큼 다가서긴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직은 안심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구성 요소 중에 소비자들이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먹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생필품에 가까운 물가들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식품 물가와 식품 물가를 토대로 만드는 외식 물가 이게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픽에 보시지만은 예. 이 외식 물가 햄버거는 완전 고공행진 중에서 그렇습니다. 엄청 높네요. 1년 전에 비해서 17%가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현재 소비자 물가 3.7%의 거의 5배, 6배 가량 지금 높은 수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피자도 크게 오르고 있고요. 다 어린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햄버거, 그리고 피자. 어린 생활 친구들뿐만 아니라 젊은 근로자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하는 와중에 공부하는 와중에 또 저희들 세대들도 시간이 없으면 간단하게 때우잖아요. 패스트푸드. 맞아요. 근데 패스트푸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짧고 가격이 싼 것이었는데 이쪽의 가격이 이제 폭발적으로 오르거든요. 이렇게 외식 물가나 식품 물가가 오르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올라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가중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소비자 물가와 식품 물가 상승분이 다른 물가로 전이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식품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게 한꺼번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한꺼번에 더 늘려서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기도 어려운 이런 하방 경직성까지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전체 소비자 물가는 3.7%로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언제 좀 떨어질 잘 이제 외식 물가는 한번 올라가는 건 이렇게 올라가도 떨어지는 게 쉽지 않다고 하방 경직성이 지금 크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걸 체감하려면 이 결과적으로 외식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CPI가 3.7 아래로 내려가서 2%대로 안정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또 실제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기 위해서라도 생계비에 가까운 먹고 사는 그중에서도 주거비보다도 더 가까운 게 일단 먹거리거든요. 먹는 것은 당장에 오늘이라도 먹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먹거리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데요.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특히 이제 인건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특히 외국인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국인 입국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렇죠. 그 밖에도 또 식품 회사에서 가공식품 가격을 원천적으로 올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쇄 효과 그리고 또 전기료, 가스료도 올 초 지난해 말에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또 지금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고 그것은 결국은 소비자 물가의 외식 물가와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면에서 아주 물가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뭐 그 지난 주말에 이제 어제 왔다가 오늘 기시다 총리가 다시 돌아갔는데 뭐 나름대로 해석은 이리저리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소득이 있었다는 뭐 그런 일종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게 상징처럼 여겼던 부분이죠. 일본 맥주 수입액이 아주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1년 만에 이게 2배 이상 이제 증가를 하면서 노재패는 옛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 상품 소비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거의 모든 품목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가장 상징적이고 또 빨리 나타나는 게 맥주, 의류 이런 부분입니다. 일본 맥주가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그 직전 당시에 비교하면 148%나 일본 맥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뭐 상당히 1.5배 가량 늘어난 이런 모습인데요. 한때 코로나 팬데믹과 또 징용 문제에 관한 한일 갈등하면서 일본 제품 있어도 안 먹는다. 또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해서 전 국민적인 그런 어떤 상당히 강했었죠, 그 부분이. 예. 그런데 이게 시나브르 상당히 사라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경제적 요인만 놓고 보면요. 우선 일본이 계속되는 이 일본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일본 물가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물가의 가격 경쟁 우위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 예로 아까 햄버거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드렸는데 햄버거는 이 이코노미스트지라는 영국의 유명한 어떤 경제 연구소 겸 이 저널 매거진 업체에서 빅맥 지수라는 걸 만듭니다. 그랬었죠. 똑같은 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각 나라의 물가가 어떤가를 따지는데 우리나라 빅맥 지수가 상당히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환율이나 거시경제 여건보다도 맥도날드 같은 외식 지수가 높은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격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일본이 최근에 맥주 같은 경우에 사실 내용은 알고 보면 별거 없는데 뭐 통 큰 뚜껑 따개, 뚜껑을 한꺼번에 구멍만 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열어 젖히는 이런 것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재기 열풍.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일본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특히 일본 엔화가 싸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일본 여행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 소비도 더욱 더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사님 보실 때는 시간이 흘러서 약간 이게 희석된 것인가, 어떻게 일본에 대한 이 다시 애정도가 좀 더 높아진 것일까? 이건 어떻게 좀 어떤 게 포인트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전문가마다 해석하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만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좀 서운한 감정, 이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징용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 한일 간의 갈등에다가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어떤 피로감이 생기는 것이죠. 어제 이제 그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지난 3월 이후에 50일 만에 또 되게 빨리 다시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과거의 갈등을 좀 털어내고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고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선언을 했고요. 이번 어떤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징용 문제 때문에 벌어졌던 한일 관계가 경제적으로 서로 간의 보복과 보복을 하면서 상당히 교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 어쨌든 셔틀 외교를 하게 됐다. 또 소부장 제재를 해제하고 화이트리스트도 기시다 일본 총리가
금년간 빨리 해제하기로 다시 한번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림돌이 좀 사라지면서 한일 간의 경제 교육도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깝고 또 언어적 구조도 유사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협력한다면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대목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예. 그런 면에서 팔빠르게 양국에서 좀 폭넓게 통 크게 어떤 이 친화적인 조처를 좀 계속 가일청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 평가에 대한 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지켜봐야 될 텐데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노재팬 분위기가 네. 좀 사라지고 있다.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양국 간의 정상들이 만나면 또 자주 셔틀백을 복원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좋게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재팬을 할 당시에 음.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서로 협조할 대목이 있다. 예. 그런 데 대해서 일부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새로 형성이 되고 그것이 노저편을 맹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여론으로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결국은 일시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부분도 이제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경제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협력 방안이 좀 계속 도출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예. 한국과 일본은 서로 간의 산업 구조 면에서 노력을 한다면 서로가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 눈에 안 보이는 소위 비관세 장벽, 한국 물건에 대한 이런 어떤 의도적인 어떤 차별 이런 것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겠죠.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그 두 나라의 에너지를 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진출, 제3국 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같은 것은 상당히 두 나라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자, 기시다 총리가 오늘 이제 출국하기 전에 경제 단체장들도 만났다고 하던데 비공개 티타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 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공개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지금 꽉 막혔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역시 경제 부분에서 경제는 이데올로기적 색깔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약하고 예. 또 효율과 실질을 위해서 서로 협력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6경제단체장이 전부 기시다 그 일본 총리를 만난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요. 특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관세 장벽 이런 데에 대한 각 경제단체 입장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다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비관세 그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 밖에도 특히 이제 정경련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의 경제 협력 자금 예. 이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 자금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 미래 청년 세대들의 한국 일본 경협을 위한 그런 어떤 인재 양성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그 심도 있는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어쨌든 양국의 협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 공고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면 향후에 이제 한일 간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 분야 중 어디에 좀 긍정적으로 요소가 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과 일본의 가장 상호 간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한국은 제조 역량 매뉴팩처링 역량에서 세계 최고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이 또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소재, 부품, 장비와 제조 역량이 합치게 된다고 그러면 뭐 그야말로 가장 싼 비용으로 초고가의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또 그 제3국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급망 문제,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제때 원하는 자재 부품을 수급하지 못하는 건데요. 예. 우리도 일본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가장 빨리 가장 좋은 제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면 공급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한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일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풀리지 않는 정서적 그런 어떤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개념으로 이 경제적인 협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것도 참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영업 타격도 받고 또 대출도 많이 받았던 자영업자들 이게 보니까 또 장사는 안 되는 와중에 돈도 갚아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서서히 한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참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올 하반기에 한국 경제의 최대 복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습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네. 현재 코로나19 당시에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고 또 이자를 탕감해줬던 그 금액이 약 37조 정도 되는데요. 요게 9월 달부터는 이제 갚아야 됩니다. 상환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동안에 몇 차례 상환 유예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유예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유예한다고 그러면 그만큼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때의 피해 상황을 완전히 극복을 한 상황이 아니고요. 예. 또 그 당시에 영업을 하던 상당 부분의 그 자영업자들은 지금 사업 영역을 축소한다든가 또는 업장을 폐쇄해 놓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에 자영업 업황이 좋아져 가지고 거기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보는 사람과 예. 코로나 때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것만은 아니다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장에 9월 달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갚을 수도 없고 바로 이 대목에서 연착륙, 여기서도 또 연착륙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좀 갚는 시점을 다단계, 다층화시켜서 한꺼번에 대출 연체 폭탄이 쌓이지 않도록 좀 더 쪼개서 조금씩 갚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기를 좀 시기를. 다양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 자영업자들이 대출 유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계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영업의 환경을 좀 개선해주는 이를테면 자영업자들을 고민을 들어보면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제일 어렵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면에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한다든지 등의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같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 대출액이 2018년 1분기 때 53조였는데 지금 봤더니 뭐 5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12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총체적으로 갚아야 될 것은 120조인데 그중에서 당장에 지금 음. 9월 달에 돌아오는 건 37조 그때부터 계속 돌아오거든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미뤄놓은 숙제고 또 코로나 청구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대목을 자영업자의 피해 없이 은행들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이게 근데 대출 만기 연장도 그렇고 상환 유예 등 여러 금융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오히려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대출 해결이 되긴커녕. 그렇습니다. 이거 만기를 연기하다 보니까요. 만기 연기하기 전 상황에서는 그때는 금리라도 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위에 금리도 오히려 더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일부 탕감해 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생존 환경, 거시경제 여건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고요. 단기간에 대출이 몰리는 거 이거 좀 연착륙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